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사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사를 통해 가업을 이어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네, 그 업종도 다양한데요. 전통 방식을 이어가며 장을 담그거나 옛 방식 그대로 옹기를 만드는 가업을 잇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북 천년 명가 선정이 있었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5군데를 선정했는데요. 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최철식 최정환 부자를 만나볼 텐데요. 각종 전자제품 수리 판매하는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아들인 최정환 씨도 함께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나아가는 이야기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북에선 처음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예. 전북 천년 명가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본래 성격이 다른 사람과 틀려요. 무엇을 한 번 하면은 꾸준히 그래 나가는 거거든요. 가전제품도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전부 없어졌어요. 저는 오로지 6일로만 이것이 괜찮구나 하고 장사가 뒤도난 뒤든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가지고 아들을 만나가지고 해보니 아들이 상당히 넉넉해요. 저하고 네. 대화가도 되고 가끔은 말다툼도 있죠. 예. 일은 없겠지만은 네. 그런 보편적으로 봐서는 착해요. 그래서 본래 학교 다닐 때 건축과 있었는데 전기과로 바꿔가지고 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선정 기준이 30년 이상 그 한 업종에 종사하거나 예. 그리고 또 그 가게를 승계받았을 경우에 선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드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네요. 예. 아드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버님이 그 외길 인생으로 30년 이상 그 한우물만 파셔서 또 이번 같이 또 천년 명가에 선정돼서 네. 너무 기쁘고요. 아버님이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굳건히 한 길만 걸었다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예. 그럼 지금 운영 중인 가게가 예. 오래된 오래된 가전제품들을 수리하고 또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되신 거예요? 따지자면 75년도, 5, 6년도에 전라북도 내에서 제 집 하나뿐이 없었어요. 숯빛과 채색. 못 쓰는 거 버리는 거. 그 얼마나 좋습니까? 숯빛 하나 사려면 엄청나게 비쌌는데. 네. 당시에는 엄청 고가죠. 예, 고가죠. 그때 4인치, 6인치, 8인치, 10인치, 12인치 숯빛가가 네. 저 극장에도 나오고 그러면 다 고쳐주면은 얼마냐? 600원. 아, 그때 당시에요. 전부 전라북도 내가 전부 차 타고 다니면서 수집을 해가지고 집에서 재성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재미가 그때부터 제 발상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피커가 고장이 나면 새로 사야 했는데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스피커를 수리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입소문을 타서 이제 점점 더 많이 예,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 네,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최정환 씨는 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네. 저희 지금 그 사업장이 그 전주 남부시장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문을 연다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그 문을 여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문을 닫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배운 건 이제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전제품을 수리받으러 올 때는 그렇게 새벽 시간대에는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부지런히 먼저 일어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제 지금도 한 3시 반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뭐하고 다 하고 나오고 나면 한 4시까지 와요. 그래서 걸어서 그 남부시장까지 와요. 날마다 지금도 걸어 다녀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그럼 제가 문을 제일 열게 되면은 새벽 시장 사람들이 하단머리요, 배터리 같은 거, 선풍기 사러 오면 뭐 공탕은 없습니다. 뭐들 팔든 팔지. 이제 그것도 하나 수입이고 내가 또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도 지타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새벽 시장부터 여니까 예. 상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좀
업종을 확장시키는 예, 예. 역할을 좀 많이 하셨군요. 처음에 그 가전제품 수리 시작하셨을 때 주로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수리하셨습니까? 아, 그때는 70년 초반기였었는데 그때는 라디오가 많이 보급이 안 됐었죠. 우리가 처음에 라디오 나올 때는 맨 처음에 강성 라디오, 네네. 나무로 만든 라디오라고 이렇게. 역사인데요. 예, 그들로부터는 진공관 라디오. 예.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이제 바꿔줬죠. 예. 연신이 바꿔줬어, 여기가. 네. 그전에는 고치는 거 좀 쉬웠어. 진공관은. 담아를 막 끼에다 담아 막 갈아 끼니까. 예. 이제 TRS가 나오니까 그럼 전부 장 하나에도 전부 재가지고 고치니까 좀 어려움을 가졌지. 이게 고치고 보면은 손님이 좋아하는 거, 대접받는 거, 같은 돈 주고도 대접받고 돈 벌고. 그래서 아, 이 장사가 괜찮구나고 지금까지 이어나왔습니다. 네. 그 진짜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이렇게 변환하는 그 시기가 격동의 시기인데 예. 그럼 새롭게 다 배워야 되잖아요. 수리하려면. 아, 그것은 예. 어떤 제품이더니 그게 하나 딱 알게 두면은 거기서 좀씩 배우면 금방 알아요. 처음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자계통에 배우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아, 이것이구나 빨리 배워지죠. 그래서 많이 연말을 했죠. 시간이 흘러다 보면은 한 번 손을 대고 두 번 손대면 맹이 되기 마련이요. 예. 그래요. 근데 지금은 또 가전제품이 워낙 많아져서 예. 더 이상은 좀 전문적인 공부가 아니면은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최정원 씨도 직접 수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뭐 아버지 밑에서 배우기도 했고 제가 또 대학에서 전공을 전기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에 아버님이 했던 부분에서 기술도 전수를 받았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대형 서비스 센터에서도 많이 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또 애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건에 대한 애착이. 그래서 오래되고 했던 거를 좋아하시고 손에 익으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긴 옛날 제품은 어디 가서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가전제품 수리를 하셨고 예, 또 예. 전국에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좀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손님들 고객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가정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아드님이 계신 분, 따님 계신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또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오래된 고객이기 때문에 제가 속사정을 알아서 이제 그분들 소개를 좀 해주고 해서 아, 그런 것도 하세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한 10상 정도 전문가시네요, 그쪽으로. 10상 정도 제가 결혼도 시켰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저희 네. 처남도 제가 저희 단골 고객님 따님하고 연기결을 시켜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 전자제품만 고치시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인생도 고치는 예. 그때 악기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소리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화 오신 고객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제가 뭐 그래서 옛날 뭐 이미자 뭐 노래라든지 조용 노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또 찾아서 그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좀 없어요 경쟁이- 하는 게 아니라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예. 와. 그래서 뭐 하다못해 지팡이를 갖고 오시는 손님도 있고요.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손님도 있고. 전자제품도 아닌데 예. 그냥 여기에 가면 뭐든지 다 고쳐준다는 그런 인식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한테 그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수도꼭지를 고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정말요? 네. 근데 또 가서 또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재밌네. 마치 막 그 동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그 네. 상점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만물상이라는 개념,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한지붕 세 가족에서 보면 네. 그 순돌이 아빠 이렇게 만물상을 하고 있었고, 예. 제가 약간 순돌이라는 개념. 네, 그래서 아직 살이 이렇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아, 비화들이 되게 많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 보람도 좀 느끼고 그분들이 근데 한 분을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고쳐드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와요. 그죠. 저 집 유모차를. 유모차를 네. 고쳐준다. 그것도 안 고쳐질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저희 가게가 오면 가게 오신 분들은 이 가게만 가면 우리 가게를 왜 올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처음엔
우리 가게 왜 지금 뭐 대형 할인점들도 많고 인터넷들도 많고 하는데 계속 한 결과 보니까 정문화가 우리 가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문화. 그냥, 다른 데선 살 수 예, 없는, 그렇죠. 느껴볼 수 없는.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지어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철에. 그래서 뭐 고구마 캐시면 고구마 갖다 주는 손님도 있고 미나리 하시는 분은 또 미나리도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예, 뭐 배 농사 하시는 분도 배를 또 갖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라는 생각보다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도 운영을 해왔고 아버님 때부터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향후에도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네. 책상에 눈에 띄는 책들이 좀 몇 권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영 일지, 뭐 일기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거죠? 잠깐 볼까요? 네. 1969년이라고 적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직접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하시길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아드님께서는 이거 좀 읽어보셨어요? 예, 저도 계속 읽고는 있는데 그 필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버님 필체를.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게 이제 아버님이 그동안 쓰셨던 거 가지고 책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좀 기억나는 부분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수입이 좋았다. 삼례 동산촌 복농 가서 습비가 갖다 주고 수금 3,700원 하고 돈 이규성이한테 4,800원 만들고 TV 출장비 500원 테레비 샀는데 20만 원 넣어주기로 했다. 완전히 슈퍼를 보았다. 기분이 상쾌하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그때 당시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테레비가 좀 비쌌어요. 이렇게 그 경영 일지하고 일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저 혼자 수고를 했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야도 있었지만은 식구는 알지만은 내 오가인 건 알겠지만은 야도 어렸을 때는 뭐나 사람매를 내 책이라도 남겨줘야겠다. 내가 고생한 걸 좀 알아주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온 것이요. 혹시 정환 씨도 일지를 남기시나요?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SNS라든지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날 뭐 있었던 일들 그런 거 일상에도 좀 많이 올리고 그래서 요즘 신세대들 이제 고객들 층을 좀 업을 좀 시키려고 네. 요즘 뭐 블로그라든지 또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 굉장히 좀 오래된 제품을 이렇게 보는 것도 신기하고 그것을 그죠? 고치는 것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신선한 아이템 같아요. 예, 예. 그런 거 잘 활용하면 최신식 경영 일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오래된 거를 고칠 수 있었던 하나가 아버님이 버리는 거를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 가전제품 등 그런 부속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지금은 이제 보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리하러 내 방으로 이렇게 멀리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최장한 씨 아드님이 내가 아버지의 가업을 한번 좀 이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본래 부자간에 사업하면서 평생 좋기는 못 하겠어요. 가끔 말다툼도 하고 맞습니다. 뭐도 있어요. 네. 뭐, 야, 이제 하고 그러지. 이제 분심은 좀 좋아요. 성격도 좋고 뭐 내가 가끔 축적되고는 않지만 저자 자식 낳았다고 사남매 낳아서 애들한테 다 착실해요. 다 잘 두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운세를 따라가지고 아빠가 운세를 따라가지고 이 자식에게 주는 그시고 나오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죠. 최장한 씨는 아버지랑 같이 일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같이 가족끼리 이제 동업을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네. 큰 맘 먹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찰도 좀 많이 있었고 네. 아버지가 이제 해왔던 방식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방식에 차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마찰도 있었지만 이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그 단어가 더 똘똘 뭉쳐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함께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된 건가요? 저희 가게가 예전에 2층에서 저희가 살림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부모님 또 할머님 저 위로 누님 3분 저까지 그 비좁은 한 13평 정도 된 가게에서 예. 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그 위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 뭐 하시는 거, 어머님 하시는 거, 우리 할머니 그때만 해도 다 가족들이 좀 이렇게 많이들 하셨거든요. 예. 저도 뭐 어렸을 때 예로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손님들한테 안 계실 때 뭐 또 바라보기도 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는 네. 예, 많이 느낍니다. 네, 본격적으로 뭐 가게 운영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아주 예전부터 아버지가 하던 모습을 따라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 예. 예전부터 같이 일했던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요. 네. 예. 네. 이 같은 공간에서 워낙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골도 당연히 많고 또 주변 소상공인들 내에서도 꽤 유명하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에 또 앞장서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뭐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셨다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판매와 수리해서 가게를 운영했다면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문화를 좀 접목도 시키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남문 소리길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네. 공간을 현대 트렌드에 맞게 네. 제 리모델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청년이나 소상공인, 중장년들의 소통의 공간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오, 소상공인들의 문화 공간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원래 그 바로 옆 건물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창고로 쓰고 네. 막 그랬던 건물을 현대 트렌드에 맞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소리길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공간을 네. 조성을 하였거든요. 근데 이 소리길 문화 공간이라는 건 요즘은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시대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네. 문화라든지 그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 복고가 좀 대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제 때만 해도 저도 LP는 솔직히 잘 몰라요. LP판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지금 더 젊은 세대들 보면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그래서 뭐 CD도 모르는 학생들도 LP는 아예 모르고 네. LP판 같은 게 그게 점점 사라져가는 공간을 좀 조성을 해서 그 청년이나 중장년들 그 지역민들하고 소상공인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한번 마련해 보려고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청년들을 또 모으는 그런 예.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예. 또 청년의 그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점점 그 연세 드신 분들 이게 단절이 되는데 저희 가게가 지금 위치한 공간이 한옥마을 되게 인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 유입도 좀 많고 야시장이라는 그 남부시장 유명하거든요. 예. 야시장 들어간 초입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활용하면서 지리적 요건을 활용하면서 젊은 층이 유입이 되면 그 유입 인구가 시장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가게를 이끌어가고 싶은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아버님부터 해주시죠. 이게 뭐 우리가 정식으로 살고 그게 남한테 나쁜 짓을 않고 오로지 정의로운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단골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컸습니다. 네. 그렇게 막 어성구성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쫄쫄천명하게 사람들한테 친목도 가지고 소비자한테는 언제나 내 단골 손님이니까 접대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네. 우리 아드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그 부모님이 특히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그 50년 이상 이뤄놓은 거를 제가 누가 되지 않게 지역 트렌드로 남부시장 트렌드로 트렌드 마크로 더 나아가 뭐 한옥마을이 전라북대 트렌드 마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부자가 함께 일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 부자 연결고리를 통해서 가게도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하고 네. 있으니까 그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세대가 함께하고 네. 모두가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